여러분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찬데 정작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복잡하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쓸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버릴지, 어떤 것을 붙잡을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세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가치, 시간, 활력 세 영역 판단법으로 10초 안에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는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7일 정리 챌린지로 하루 딱 한 개씩 정리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실제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여러분도 똑같은 결과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박진우 원장입니다. 지난 25년간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왔고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 패턴을 개선해 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을지 결정하는 능력이 곧 건강과 안전, 그리고 일상의 활력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4살 윤경숙 할머님이 지난달 진료실에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할머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셨어요. 원장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잠을 설쳐요. 할머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발에 뭔가 자꾸 걸려서 넘어질까봐 무서운데 그렇다고 불 켜고 가자니 남편이 깨고 불 안 켜고 가자니 또 걸릴까봐 무서우니까 정말 스트레스예요. 할머님은 말하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고 계셨어요. 더 자세히 물어보니 밤마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녁 10시쯤 잠자리에 들면 11시, 새벽 1시, 3시에 화장실에 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또 뭔가에 걸릴까? 하는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리신다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멍하고 무릎도 아픈 것 같고 그래서 더 우울해져요. 할머님께 집에 한번 가봐도 되겠냐고 여쭤보니 너무 창피하다며 고개를 흔드셨어요. 원장님,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보여드리기 부끄러워요. 정리를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걸 버리면 나중에 필요할까봐 걱정이고 그렇다고 계속 두자니 방해가 되고 결국 며칠 후에 할머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좁은 복도 양쪽에 쌓인 물건들이었어요. 거실과 침실 사이 동선에는 3년 전에 사서 한 달도 못 쓴 홈트레이닝 기구, 작년 겨울 이후로 꺼내보지도 않은 이불과 옷가지들, 그리고 언젠가는 쓸 거야 라며 모아둔 택배 상자들이 미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님이 실제로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위험했어요. 어둠 속에서 조심조심 발을 디디며 몸을 벽에 기대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지뢰밭을 건너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조심해도 가끔 발가락이 뭔가에 부딪혀서 아파요. 그러면 잠이 다 깨서 아침까지 뒤척거리죠. 할머님께 아주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님,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일단 1년 동안 손도 대지 않은 물건 중에서 딱 3가지만 현관 쪽으로 옮겨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지금의 나를 살리는가, 방해하는가? 처음에 할머님은 그게 뭐가 달라져요? 라며 반신반의 하셨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할머님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라고 외치셨거든요. 어떤 게 신기하세요? 라고 물어보니 밤에 화장실 가는 게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잠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서너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느낌이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나요. 구체적인 변화를 물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30초에서 10초로 줄었고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도 4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됐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밤에 불안하지 않으니까 낮에도 기분이 좋아요. 어제는 3년 만에 이웃집 할머님과 수다를 떨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일상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윤 할머님은 단순히 물건 3개를 옮긴 게 아니라 선택의 기준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 없이 매일 수십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이 옷을 버릴까 말까? 이 사람과 계속 만날까 말까? 이 모임에 나갈까 말까? 이런 결정들 때문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 않나요? 공자께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핵심은 때로 익히면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익혀 나가라는 뜻이죠. 노자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살 김태호 할아버님은 정말 인정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원장님, 저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으니 요즘 사람들이 부탁하면 거절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거절 안 하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할아버님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정말 빡빡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셔서 동네 운동 모임에 나가고 오전에는 복지관 봉사, 점심 먹고 나면 손주 돌봄, 저녁에는 친구들 만남까지. 그런데 문제는 밤 11시에 집에 와서도 잠이 안 와요. 스마트폰으로 이런저런 소식 보다 보면 새벽 1시가 넘어가죠. 할아버님은 말하면서 계속 한숨을 쉬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알람을 5개씩 맞춰도 못 일어나고 겨우 일어나도 머리가 무거워서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런데 또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 억지로 나가죠. 악순환이에요. 더 자세히 물어보니 할아버님의 진짜 고민이 드러났어요. 원장님, 솔직히 말하면 어떤 사람들과 통화하고 나면 기운이 쫙 빠져요. 그런데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거절하기가 미안하고 어떤 모임은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섭섭해할까봐 걱정되고 이런 제가 이기적인 건 아닌지 자꾸 자책하게 돼요. 할아버님은 특히 밤에 스마트폰을 보는 이유도 설명해 주셨어요. 낮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데 보다 보면 시간이 금세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더 보면 볼수록 더 신경이 쓰여요. 댓글들 보면 화나고 뉴스 보면 걱정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니까 할아버님은 매일 악몽 같은 아침을 맞으셨어요. 알람 소리가 들리면 또 하루가 시작이구나 하면서 절망적인 기분이 들어요. 몸은 무겁고 머리는 아프고 그런 상태로 사람들을 만나니까 짜증도 나고 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서 우울해져요. 할아버님께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연락처에 색깔을 매겨보세요. 통화하고 나면 활력이 올라가는 사람은 초록색,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은 노란색, 통화 후에 기운이 빠지는 사람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둘째, 스마트폰 충전기를 침실 밖으로 옮기세요. 셋째, 알람을 하나로 줄이세요. 처음에 할아버님은 그런 걸로 뭐가 바뀔까요?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것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셨어요. 특히 빨간색 분류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나쁜 의도는 아닐 텐데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요? 라며 죄책감을 느끼셨고요. 그런데 2주일 후에 할아버님이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목소리 톤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변화를 물어보니 놀라운 이야기들이 쏟아졌어요. 우선 잠드는 시간이 11시로 일정해졌어요. 스마트폰이 침실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알람 한 번만으로도 깔끔하게 일어나요. 예전에는 알람 소리가 괴로웠는데 이제는 잘 잤다는 느낌으로 일어나요. 더 놀라운 건 인간관계의 변화였어요. 초록색으로 분류한 3분과는 통화 시간을 늘렸어요. 이분들과 이야기하면 정말 힘이 나거든요. 노란색 분들과는 만나는 시간을 조정했고요. 예를 들어 저녁 약속을 점심 약속으로 바꾸거나 2시간 만날 걸 1시간으로 줄였어요. 빨간색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거리를 두고 보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의존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들의 문제를 제가 다 해결해 주려고 했던 거죠.
지금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아버님이 스스로에게 물어본 질문은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 였습니다. 그 결과 아침 기상 시간이 7시 반으로 일정해졌고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도 5컵에서 8컵으로 늘었어요. 무엇보다 아침이 기대된다는 말을 하신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나도 비슷한 상황인데 정작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다. 바로 그 답을 위해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가치, 시간, 활력, 세 영역 판단법은 이런 상황에서 정확히 10초 안에 답을 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7일 정리 챌린지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계별 실행 계획이에요. 특히 남은 시간에서는 실제로 어떤 질문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루에 딱 한 개씩 어떻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도 이와 연결됩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덜어내야 채운다, 비워야 새 것이 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살 정밀한 할머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님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첫마디가 원장님, 저는 쉴 권리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였어요. 목소리에 깊은 피로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님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정말 숨 막혔어요. 월요일에는 손주 돌봄, 화요일에는 복지관 봉사, 수요일에는 성가대 연습, 목요일에는 또 손주 돌봄, 금요일에는 친목회 모임, 토요일에는 교회 일, 일요일에는 가족 모임. 일주일에 하루도 자기만의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할머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모든 약속이 다 의미 있고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손주들은 제가 돌봐줘야 하고, 봉사는 다른 분들이 기다리시고, 성가대는 제가 빠지면 화음이 안 맞고, 친목회는 제가 총무라서 안 갈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다 포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할머님은 말하면서 계속 허리를 움켜쥐셨어요.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겠어요. 진통제를 먹어도 잠깐이고 낮에도 계속 아프니까 짜증이 나요. 그런데 또 약속들을 다 지켜야 해서 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더 자세히 물어보니 할머님의 진짜 고민이 드러났어요. 원장님, 솔직히 말하면 모든 일을 다 잘해내고 싶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정할머님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몸은 한계가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죠? 밤에 누우면 내일 또 뭘 해야 하지? 하면서 불안해져요. 할머님의 수면 패턴도 엉망이었어요. 잠자리에 들면 온몸이 아프면서 잠이 안 와요. 겨우 잠들어도 새벽 2시, 4시에 허리 아파서 깨고 그러면 또 오늘 뭘 해야 하지? 생각하면서 잠이 다 깨버려요. 그런 상태로 아침을 맞으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죠. 할머님께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머님, 모든 걸 포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딱 한 칸만 무약속 블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집안일 중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만 가족들에게 부탁해 보세요. 처음에 할머님은 완전히 거부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죠. 손주들은 어떻게 하고 봉사는 또 누가 하고 그럼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할머님이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원장님 정말 믿기지 않아요? 라고 외치셨거든요.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어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3년 만에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제는 벚꽃 보면서 혼자 걸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온할 수가 없었어요. 구체적인 변화를 물어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수요일 오후를 무약속 블록으로 만들었는데 그 시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집에서 차 마시면서 창밖 구경하고 좋아하는 음악 듣고 가끔 낮잠도 자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 날부터 다른 일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며느리한테 설거지 좀 부탁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왜 그러세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오히려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저희가 너무 의존했네요. 라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고요. 할머님이 스스로에게 물어본 질문은 이 약속이 내 몸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였습니다. 그 결과 하루 걸음수가 2,000보에서 4,000보로 늘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서너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었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할지 기대된다고 말씀하신 게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중요한 안전고지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의료 기록이나 처방전, 법률 서류, 재정 관련 서류, 유언장, 보험 관련 서류들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재 복용 중인 약품들도 함부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같은 만성질환 약물은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그리고 가족의 물건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시고 감정이 너무 고조됐을 때는 하루 쉬었다가 다시 결정하세요. 정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니까요. 네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살 최병수 할아버님은 부모님 유품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어요. 진료실에 오셔서 첫 마디가 원장님, 저는 효자도 못 되고 인정도 없는 사람 같아요. 였습니다. 할아버님은 말을 이어가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어머니 물건들을 그대로 둬놨어요. 찻잔, 옷, 화장품, 심지어 냉장고에 있던 반찬까지도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동시에 밀려와서 정말 힘들어요. 특히 서재 한쪽 구석이 문제였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서 쌓아뒀는데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져요. 정리하자니 어머니를 버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둘 수도 없고 밤에 그 생각하면 잠도 안 와요. 할아버님의 고민은 더 깊었어요. 수십 년 된 가족 사진들도 문제예요. 상자마다 똑같은 사진이 여러 장씩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추억에 빠져요. 그러면 한두 시간이 금세 지나가고 정작 정리는 하나도 못하고 더 복잡해져요. 그런 다음에는 나는 왜 이렇게 우유부단한가 하면서 자책하게 되죠. 더 자세히 들어보니 할아버님은 매일 그 서재에서 고통받고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그 상자들이 보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무거워져요. 어머니 생각도 나고 정리 못한 죄책감도 들고 그러면 집중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책도 못 읽게 되고 TV도 재미없고 그냥 멍하니 시간만 보내게 돼요. 할아버님께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님, 추억을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사진은 꼭 보존하시되 똑같은 기능을 하는 물건이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감사 인사와 함께 정리해 보세요. 어머니께서도 할아버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에 할아버님은 그래도 어떻게 어머니 물건을 버려요? 그럼 어머니를 잊는 건 아닌가요? 라며 완전히 거부하셨어요. 특히 남들이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물건 정리한다고 욕할까봐 걱정되기도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달 후에 할아버님이 오셨을 때는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서재에 앉아 있는 게 편해졌어요. 그리고 뭔가 집중도 잘 돼요. 어제는 20년 만에 시집을 한 권 다 읽었어요. 구체적인 변화를 물어보니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니 찻잔이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1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웃분들께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1개를 볼 때가 더 따뜻한 기분이 들어요. 예전에는 10개를 보면서 어떻게 정리하지?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그 1개로 어머니와 차 마시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올라요. 사진 정리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똑같은 사진이 서너 장씩 있던 걸 한 장만 남기고 앨범으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아침에 그 앨범을 보면서 어머니께 안부 인사를 드려요. 예전에는 무작정 상자를 뒤지면서 슬퍼했는데 이제는 좋은 기억들만 골라서 추억할 수 있어요. 할아버님이 스스로에게 물어본 질문은 이것이 추억을 살리는가, 짐을 만드는가?
였습니다. 그 결과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10분에서 40분으로 늘었고 독서량도 한 달에 한 권에서 두 권으로 늘었어요. 무엇보다 어머니 생각이 나도 슬프지 않고 따뜻하다고 말씀하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3살 이순자 할머님의 이야기예요. 할머님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원장님, 저는 물건에게 지배당하고 사는 것 같아요 라는 첫마디였습니다. 할머님은 정말 깔끔하고 정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물건을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스트레스가 극심해진 거였습니다.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서너 시간은 기본이에요. 색깔별로 나누고 계절별로 나누고 용도별로 나누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할머님의 고민은 더 깊었어요. 정리를 시작하면 도중에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끝내지 못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완벽하게 하려면 온종일 걸리니까 다른 일을 못해요. 친구들 만나기로 한 약속도 취소하고 병원 가기로 한 것도 미루고 그러면 또 죄책감이 들어요. 특히 할머님을 괴롭힌 건 버려야 하는 물건들이었어요. 이 옷은 아직 멀쩡한데 버려도 될까? 이 그릇은 언젠가 쓸 수도 있는데 버려도 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1시간씩 고민해요. 결국 못 버리고 다시 넣어두죠. 그러면 정리한 의미가 없어지고 제 자신이 우유부단해 보여서 자존감도 떨어져요. 할머님께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님,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대신 하루에 10분만 정리하고 그 10분 안에서는 고민하지 말고 직감으로 결정해 보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1년 안에 썼나 안 썼나만 판단하는 거예요. 처음에 할머님은 그럼 제대로 안 되잖아요. 10분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라며 회의적이셨어요. 하지만 한 달 후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10분 정리가 이렇게 속 시원할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서너 시간 정리하고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10분 정리하고 개운해져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님이 스스로에게 물어본 질문은 이것이 완벽해야 하는가, 적당히 해도 되는가? 였습니다. 그 결과 정리에 쓰는 시간이 하루 서너 시간에서 10분으로 줄었고 대신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어요. 정리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핵심 도구인 가치, 시간, 활력 세 영역 판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나 약속 앞에서 망설이고 계실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각각을 0점, 1점, 2점 중 하나로 10초 안에 판단하는 겁니다. 첫째, 가치 영역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나에게 의미가 크고 실제 효용이 있는가?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 2점, 그럭저럭이면 1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면 0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입는 옷은 2점, 가끔 입는 옷은 1점, 2년째 안 입은 옷은 0점이겠죠? 둘째, 시간 영역입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응대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드는가? 관리에 손이 많이 간다면 0점, 보통이면 1점, 별로 신경 쓸 게 없다면 2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장난 전자제품은 수리비 알아보고 업체 연락하고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0점이에요. 셋째, 활력 영역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내가 충전되는가, 소모되는가?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난다면 2점, 보통이면 1점, 지치고 스트레스 받는다면 0점입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과의 통화는 2점, 의무적인 모임은 0점일 수 있죠. 세 점수를 합산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5점 이상이 나오면 붙잡으세요. 이건 여러분을 살리는 것들입니다. 3점이나 4점이 나오면 축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2점이 나오면 일주일 동안 시험 운영을 해보고 다시 평가하세요. 1점 이하가 나오면 과감히 놓으세요. 이것들이 바로 지금 버리면 가벼워지는 것들입니다. 실제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래된 운동기구를 생각해 보세요. 가치는 어떤가요? 3년째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0점이겠죠? 시간은 어떤가요? 치우거나 닦거나 할 때마다 번거롭다면 0점입니다. 활력은 어떤가요?
볼 때마다 운동을 해야 하는데라는 죄책감이 든다면 이것도 0점이에요. 총 0점이니까 놓아야 할 대상이죠. 반대로 매일 아침 마시는 따뜻한 차를 생각해 보세요. 가치는 몸에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2점입니다. 시간은 우려내는데 5분도 안 걸리니까 2점이에요. 활력은 마시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2점입니다. 총 6점이니까 확실히 붙잡을 대상이겠죠?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계산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도 되나?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점수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도구를 통해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는 겁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새 영역 판단법의 목적입니다. 성경 잠언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라고 했죠.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미리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실천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 정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관에서 시작해서 거실 탁자 그리고 침대 옆까지 총 20분 상상 루틴입니다. 바구니 3개를 준비하세요. 첫 번째 바구니에는 보관할 것, 두 번째에는 나눔할 것, 세 번째에는 폐기할 것을 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분류하려고 하지 말고 직감적으로 빠르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규칙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를 들여놓으면 반드시 하나를 내보내는 겁니다. 새 옷을 샀다면 오래된 옷 하나는 나눔 바구니에 넣으세요. 새 책을 들였다면 읽지 않는 책 하나는 정리하고요. 규칙도 기억하세요. 옷 5벌, 책 5권, 잡동사니 5가지씩 정리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15분만 투자해도 일주일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겨요. 다음은 인맥 정리입니다. 연락처에 마음의 색깔을 입혀보세요. 이건 실제로 폰에서 색깔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초록색은 통화하고 나면 활력이 올라가는 분들입니다. 이분들과는 시간을 늘려도 좋아요. 오히려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이런 관계가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은 영양분이거든요. 노란색은 상황에 따라 다른 분들이에요.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부담스러운 분들이죠. 이분들과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만나는 장소를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집에서 만나던 걸 카페에서 만나거나 저녁 약속을 점심 약속으로 바꾸는 거예요. 빨간색은 통화 후에 기운이 빠지는 분들입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는 독이 되는 관계예요. 이런 분들과는 감사 인사와 함께 조금씩 거리를 두세요. 거절할 때 쓸 수 있는 문장 몇 개 드릴게요. 요즘 회복 시간이 필요해서 저녁 약속을 달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건강상 문제로 모임 참석을 조금 줄이고 있어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려고 해서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이해하기 쉬워요. 습관 정리도 중요합니다. 도파민이 새어나가는 구멍 3곳을 막아야 해요. 첫째, 늦은 밤 스크롤입니다.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충전기를 거실이나 서재로 옮기고 알람은 별도의 시계를 쓰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들 시간이 빨라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져요. 둘째, 무의미한 약속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무약속 블록을 만드세요. 수요일 오후는 나만의 시간이라고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아무 약속도 잡지 마세요. 처음엔 불안할 수 있지만 곧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셋째, 무의식 간식입니다. 간식은 반드시 식탁에 앉아서 작은 접시에 덜어서 드세요. TV 보면서 먹거나 부엌에서 서서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먹었는지 인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양이 조절돼요. 반대로 붙잡을 3가지 루틴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10분 걷기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 주변 한 바퀴, 아파트 단지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걷다 보면 하루의 계획도 세워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둘째, 물 한 컵과 스트레칭 3 동작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허리 비틀기를 각각 5번씩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가 한결 가벼워져요. 셋째, 저녁 5줄 감사 일기입니다. 거창한 일기장 살 필요 없어요. 달력 뒤에라도 좋으니 오늘 감사한 일 5가지를 써보세요. 날씨가 좋았다. 이웃이 인사해줬다. 밥이 맛있었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면 충분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안전고지를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다가 실수로 중요한 서류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건강보험증, 연금 관련 서류, 부동산 서류, 은행 통장, 인감증명서 같은 건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셔야 해요. 또한 현재 드시고 있는 약들도 함부로 정리하지 마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같은 만성질환 치료제들은 며칠만 끊어도 위험할 수 있어요. 약품 정리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가족의 물건을 정리할 때는 더욱 신중하셔야 해요. 아무리 안 쓰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하시고 우리 함께 정리해 볼까? 라는 식으로 제안하세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의 유품이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할 때는 하루 이틀 쉬면서 마음을 다독여도 괜찮아요. 정리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니까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7일 정리 챌린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루에 한 가지씩 1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과제들이에요. 첫째 날 현관 신발 정리입니다. 신발장을 열고 1년 넘게 신지 않은 신발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사이즈가 안 맞거나 불편해서 안 신는 신발들은 과감히 나눔 상자에 넣어 보세요. 목표는 3켤레 정리하는 겁니다. 둘째 날 연락처 색깔 분류입니다. 폰을 열고 자주 통화하는 10명 정도를 머릿속으로 초록, 노랑, 빨강으로 분류해 보세요. 실제로 색깔을 바꿀 필요는 없고 마음속으로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어떻게 될까?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셋째 날 침대 주변 정리입니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공간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세요. 침대 머리맡, 협탁 위, 바닥에 놓인 것들 중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5가지를 치워보세요. 수면 환경이 좋아지면 잠의 질도 달라져요. 넷째 날 스크린 시간 단축입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스마트폰을 내려놓아 보세요. 11시에 폰을 보셨다면 오늘은 10시 반에 멈추는 거예요. 대신 그 시간에는 차 한 잔 마시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다섯째 날 서랍 1칸 정리입니다. 집에서 가장 복잡한 서랍 1칸을 선택해서 10분 안에 정리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 제한을 두고 빠르게 분류만 하세요. 쓰는 것, 안 쓰는 것, 모르겠는 것 3그룹으로 나누면 돼요. 여섯째 날 시간 제한 대화입니다. 노란색으로 분류한 인맥 중 한 분에게 통화 시간을 조금 줄여보자고 제안해 보세요. 요즘 피곤해서 통화를 짧게 하고 있어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서로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일곱째 날 감사 일기와 선언입니다. 이번 주 동안 정리하면서 느낀 점을 5줄로 써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붙잡을 3가지와 놓을 3가지를 소리내어 선언해 보세요. 나는 매일 아침 산책을 붙잡겠다. 나는 밤늦은 스마트폰 사용을 놓겠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시면서 그래,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아직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부터는 더 실용적인 팁들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들이 반대할 때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정리하다가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지속하는 비결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6번째 사례입니다. 65살 박철민 할아버님은 책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원장님, 저는 책을 너무 사랑해서 못 버리겠어요. 그런데 집이 도서관이 됐어요. 실제로 할아버님 집에는 책이 4,000권이 넘게 있었어요. 문제는 이 책들 때문에 정작 읽고 싶은 책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같은 책을 또 사기도 하고, 그리고 책들이 너무 무거워서 이사도 못 하겠어요.
아내는 좀 버리라고 하는데 지식을 버리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요. 할아버님께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님, 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순환시키는 거예요. 이미 읽은 책 중에서 다시 읽지 않을 책들은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다른 분들께 나눠주세요. 그 대신 정말 소중한 100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는 거죠. 2달 후 할아버님은 원장님, 책이 줄어드니까 오히려 더 많이 읽게 돼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찾아서 읽기도 쉽고 새 책 살 때도 중복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증한 책을 누군가 읽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해요 라고 하셨어요. 7번째 사례는 69살 한영희 할머님입니다. 할머님의 고민은 옷이었어요. 원장님, 옷을 못 버리겠어요. 아직 멀쩡한 옷들인데 버리면 아까워서요. 그런데 옷장이 터질 것 같아요. 할머님 옷장을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20년 된 옷부터 작년에 산 옷까지 사이즈도 다양하고 스타일도 제각각이었어요. 문제는 입을 옷을 찾는데 20분씩 걸린다는 거예요. 옷은 많은데 정작 입고 싶은 옷이 없어서 맨날 똑같은 옷만 입게 돼요. 할머님께 제안한 방법은 한 시즌 룰이었어요. 할머님, 올봄에 한 번도 안 입은 봄옷들은 내년 봄에도 안 입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옷들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3달 후 할머님은 옷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오히려 더 다양하게 입어요. 뭘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서 아침이 여유로워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정리를 시작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들의 반대입니다. 엄마, 왜 멀쩡한 걸 버려요? 아빠, 그거 나중에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주춤하게 되죠. 이럴 때는 강요하지 마세요. 대신 내 물건부터 먼저 정리해 볼게. 좋으면 너희들도 해보고라고 하세요. 몇 주 지나서 여러분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될 거예요. 둘째, 정리 도중에 감정이 복받칠 때입니다. 특히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볼 때 그래요.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그 물건을 잠시 다른 곳에 두고 차 한 잔 마시거나 산책을 다녀오세요. 감정이 진정된 후에 다시 결정하는 거예요. 셋째, 이거 비쌌는데 버리기 아까워라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아깝죠? 하지만 이미 돈은 나간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그 물건이 현재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느냐는 거죠. 아까워서 두면 공간만 차지하고 스트레스만 늘어나요. 넷째, 완벽주의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정리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아예 시작을 못해요. 대신 오늘은 서랍 한 칸만, 오늘은 책 5권만 이렇게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다섯째, 정리한 후 후회하는 경우입니다. 아, 그거 버리지 말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일주일 지나면 후회했던 것조차 기억 안 나요. 정말 필요한 거라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혹시 이렇게 하면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드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소중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는 기부, but give until it hurts라고 했지만 동시에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으면 남을 돌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정리는 남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에요. 이제 같이 시간, 활력 세 영역 판단법을 더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옷장 정리할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옷을 보고 있다면 가치 영역에서는 이 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아지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어울리나? 를 생각해 보세요. 시간 영역에서는 이 옷을 관리하는데 특별한 손이 가나? 드라이 클리닝을 해야 하거나 다림질이 복잡하지는 않나? 를 생각해 보시고요. 활력 영역에서는 이 옷을 입고 나갔을 때 자신감이 생기나 아니면 계속 신경 쓰이나? 를 판단하세요.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임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가치 영역에서는 이 모임이 나에게 의미가 있나?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인가? 를 물어보세요. 시간 영역에서는 이 모임 때문에 다른 중요한 일들을 포기해야 하나? 를 생각해 보시고요. 활력 영역에서는 이 모임에 다녀온 후에 기분이 어떤가? 를 솔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디지털 정리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들을 점검해 보세요. 가치 영역에서는 이 앱이 내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 를 시간 영역에서는 이 앱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는 않나? 를 활력 영역에서는 이 앱을 쓰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나 나빠지나? 를 판단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점수가 애매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일주일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 물건이나 관계를 일주일 동안 없는 것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옷이라면 옷장 깊숙이 넣어두고 안 입어보고, 앱이라면 폴더에 숨겨두고 안 써보고, 모임이라면 한번 빠져보는 거죠. 일주일 후에 그것 없이도 괜찮다면 정리하시면 되고, 정말 필요했다면 다시 쓰시면 돼요. 이제 지속 가능한 정리 습관을 만드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80%만 정리돼도 충분해요. 나머지 20%를 위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둘째, 정리를 이벤트로 생각하지 말고 생활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번 주말에 대청소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지속하기 어려워요. 대신 매일 자기 전에 5분만 정리하자, 이렇게 작은 습관으로 만드세요. 셋째, 정리의 이유를 명확히 하세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가 아니라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동기가 명확하면 지속하기 쉬워요. 넷째, 성과를 기록하세요. 달력에 오늘 서랍 1칸 정리함, 오늘 옷 5벌 정리함, 이렇게 작은 성취들을 적어보세요. 시각적으로 보이면 동기부여가 돼요. 다섯째,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서하세요. 어떤 날은 정리할 기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쉬어도 돼요.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혹시 지금 이런 걱정이 드시나요? 정리를 다 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이 생기면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분들을 다시 보세요. 윤경숙 할머님은 동선이 정리되니까 3년 만에 이웃과 수다를 떨게 됐어요. 김태호 할아버님은 수면이 좋아지니까 물도 더 많이 마시고 활기가 생겼고요. 정밀한 할머님은 무약 속 블록을 만드니까 3년 만에 산책을 시작했어요. 최병수 할아버님은 유품을 정리하니까 20년 만에 시집을 읽었고요. 정리는 빼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빼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더할 공간을 만드는 거죠. 노자의 무의자연도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라는 뜻이죠.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조금씩 해나가시면 돼요. 공자의 옹고지신도 떠오르네요.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안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물건들과 관계들을 돌아보고 그 중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것들을 골라내어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정리 과정이에요. 7일 정리 챌린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이번에는 각 단계에서 주의할 점들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현관 신발 정리. 신발을 고를 때는 언제 마지막으로 신었나? 를 기준으로 하세요. 계절용 신발이라도 작년에 한 번도 안 신었다면 올해도 안 신을 가능성이 높아요. 발가락이 아픈 신발, 굽이 불편한 신발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둘째 날, 연락처 색깔 분류.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판단이에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과 만나고 나서 내 기분은 어떻게 되는가에 집중하세요. 셋째 날, 침대 주변 정리. 침실은 휴식 공간이에요. 일과 관련된 서류, 운동기구, 책들은 다른 공간으로 옮기세요. 침실에는 수면과 직접 관련된 것들만 두는 게 좋아요. 넷째 날, 스크린 시간 단축. 갑자기 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하면 오히려 반동이 와요. 30분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그리고 폰을 내려놓은 시간에는 다른 즐거운 일을 하세요. 다섯째 날, 서랍 1칸 정리. 여기서 핵심은 속도예요. 하나하나 추억에 빠지지 말고 빠르게 분류하세요. 이거 언제 샀지?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런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쓰는 것과 안 쓰는 것만 나누세요. 여섯째 날, 시간 제한 대화. 이건 연습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중요한 건 상대방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거라는 마음가짐이에요. 일곱째 날, 감사일기와 선언. 이날이 가장 중요해요.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거든요. 감사일기를 쓸 때는 정리 과정에서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작은 변화로 뭐가 달라질까? 앞서 7분의 사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윤경숙 할머님은 물건 3가지만 옮겼는데 수면의 질이 바뀌었습니다. 김태호 할아버님은 스마트폰 충전기 위치만 바꿨는데 아침이 달라졌어요. 정미란 할머님은 일주일에 무약 속 블록 1칸만 만들었는데 허리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이에요. 하루에 딱 1개씩만 정리해도 일주일이면 7개, 한 달이면 30개, 1년이면 365개의 변화가 쌓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7일 정리 챌린지가 바로 시간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도 같은 맥락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를 바꾸면 다른 것들도 함께 바뀝니다.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치우면 수면이 좋아지고 수면이 좋아지면 아침 컨디션이 좋아지고 아침 컨디션이 좋아지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들을 떠올려 보세요. 결혼, 취업, 이사, 자녀 출산, 이런 큰 변화들도 사실 작은 결정에서 시작됐잖아요. 이 사람과 결혼할까? 이 회사에 지원할까? 이 동네로 이사 갈까? 이런 작은 질문 하나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버릴까? 붙잡을까? 라는 작은 질문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7날 중에서 하루를 놓쳤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어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속담에 1000번 넘어져도 1001번 일어나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거고요. 성경에 때가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심을 때와 뽑을 때, 지을 때와 헐 때, 버릴 때와 취할 때가 있다는 뜻이죠. 지금은 여러분에게 버릴 때이면서 동시에 취할 때예요. 불필요한 것들은 버리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정리가 단지 집 정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정리, 관계의 정리, 시간의 정리로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 진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진짜 꿈꿨던 하루하루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치, 시간, 활력 세 영역 판단법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5점 이상이면 붙잡고 3점에서 4점은 축소하거나 위임하고 2점은 시험 운영하고 1점 이하는 놓는 거예요. 이 기준만 있으면 어떤 선택 앞에서도 미루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일 정리 챌린지도 기억해 주세요. 첫째 날 현관 신발, 둘째 날 연락처 분류, 셋째 날 침대 주변, 넷째 날 스크린 시간, 다섯째 날 서랍 1칸, 여섯째 날 시간 제한 대화, 일곱째 날 감사와 선언.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일주일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듣고 나서 바로 현관으로 가셔서 신발부터 점검해 보세요. 1년 넘게 신지 않은 신발이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인증해 주세요. 하루 1개 버림, 첫째 날 완료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거예요. 함께하면 더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통해 얻은 시간과 공간을 꼭 좋은 일에 써주세요. 더 깊은 잠, 더 맛있는 밥, 더 따뜻한 관계, 더 의미 있는 하루들을 위해 써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지금 버리면 가벼워지는 세 가지와 지금 붙잡으면 강해지는 세 가지를 정확히 구분하여 후반전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개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기대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